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2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창을 줄여놓은 상태예요. 창문을 좀 확장을 해놓고 보면 이렇게 오른쪽 꼭대기에 에센셜이라고 하는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우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요. 그럴 때는 윈도우에서 지웠던 패널들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작업이 길어지다 보면 어떤 패널들을 옮겼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단추 클릭하셔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창문이 초기화가 될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본인의 입맛대로 찾아서 바꾸실 수 있을 텐데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화살표 뿅 찍으시게 되면 두 줄짜리, 한 줄짜리 본인이 편한 대로 설정을 해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설정 말고 하나하나 본인의 입맛에 맞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걸 누르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창으로 들어갑니다. 대화창이 뜨면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 눌러주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옵션 창들이 쭉 나열이 되죠. 문제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두운 테마로 되어 있을 텐데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놨고요. 옵션을 보시게 되면 오픈 다큐먼트 에스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거예요. 이미지를 불러올 때 창문을 이리저리 따로따로 띄워놓고 여기 있는 그림을 질질질 끌어서 저기에다가 옮기겠다라고 창문을 따로 띄울 때는 V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게 좋고요. 창문 자체가 널따랗게 되어 있어서 위쪽에 이름표 형식으로 이렇게 탭들만 눌러주면 그 그림이, 탭들만 눌러주면 다른 그림이 보여지는 거, 그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문제풀이하는 동안에는 V체크 해제를 해 놓도록 할게요. 커서의 모양도 눈여겨보십시오. 노말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라면 브러쉬의 크기가 이따만큼 큰 건지 작은 건지 구분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라 프리 사이즈라고 하게 되면 그 크기는 모르겠고 그냥 위치만 보여다오 라고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보이게 될 거예요.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붓의 모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브러쉬 작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저는 노말 브러쉬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노말 브러쉬로 했는데도 브러쉬의 크기가 보이지 않고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키보드 가장 왼쪽 구석에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가 켜져 있다면 이럴 때는 동그라미 형태가 아니라 십자가 형태로 보이게 될 거예요. 캡스락은 꺼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주세요. 작업을 하실 때 우리 문제지는 픽셀 단위로 제시가 되고 있죠. 눈금자를 꺼내서 가이드라인을 뽑았을 적에 그 단위가 픽셀 단위로 보여야 비교해가면서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글자의 크기 같은 경우는 포인트 단위니까 그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이미지를 배치할 적에 어느 정도에다가 놓겠다라고 가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가이드라인 색깔이 배경의 색깔과 같다면 구분이 잘 안 되겠죠. 색깔은 대비되는 색깔로 바꿔놓으시길 권하고요.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쇼 폰트 잉글리쉬라고 하는 친구가 V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한글 글꼴은 한글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정도만 설정해 놓으시면 문제풀이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400에 500픽셀짜리입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는 1이라고 붙여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크기는 400에 500짜리로군요. 레졸루션은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는 색깔이 있는 게 좋겠죠? 화이트로 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개체들을 배치할 적에 아무래도 눈금자는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을 텐데요. 눈금자는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메뉴를 찾으셔서 룰러스라고 체크하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이게 될 거예요. 창문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 소스는 2급의 1번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1번에서는 복제 및 변형이라고 해서 콩을 하나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건가 보네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 띄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고요. 창문을 혹시 탭 형태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더블 클릭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파일을 오픈이라고 불러오시면 되겠죠. 시험장에 가시면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 폴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2급의 1번을 불러오도록 하죠. 이미지의 사이즈가 우리의 종이보다는 좀 큰 것 같죠? 폭이 400보단 좀 커 보이는군요.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일부분이 잘려 있어서 큰 게 자연스러운 거였군요.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혹시 창문을 탭 형태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우리의 하얀 종이에 컨트롤 V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놓고 싶은 대로 편하게 놓으시면 돼요. 크기가 너무 크면 크기 조절하는 에디트 메뉴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하실 수 있어요.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크기 조절하실 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갑니다. 이름은 그때그때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나중에 레이어가 쌓이면 찾기가 편해요. 2급의 1번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라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바꿔줄 거고요. 콩 부분을 복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만큼을 잘 선택하시면 되겠죠. 선택하시는 도구 중에서 우리 퀵 셀렉션 이용해서 문지 선택하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이죠? 브러쉬의 크기입니다. 브러쉬가 적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키보드의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커져라 작아져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이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따로 복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크기를 자유롭게 변형시키겠다.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찾으셔도 되겠지만 컨트롤 T를 외워주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방향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뒤집힌 방향인데요. 그럴 때 크기를 조절하는 거라면 점에다 정확히 대시고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 방향을 조절하시는 거라면 점 바깥에다 갖다 대시면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근데 해결이 안 되는군요.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시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호리젠탈 가로로요. 작업이 끝났으면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쉐입 툴 이용해서 장식 모양과 꽃 모양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꽃 모양 여기 두 개가 보여요. 색깔 그래서 두 개를 줬군요. 장식도 저쪽에 보이는군요. 하나 줬습니다. 커스텀 쉐입 이용해서 숨어있는 쉐입을 찾아 쓰도록 할게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합니다. 필 색깔이 들어있어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짝대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쉐입을 콩 하고 찍으시면 엄청 실이 많은 아이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찬찬히 찾으시면 될 텐데 나는 이렇게 쉐입이 많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톱니바퀴 누르셔서 몽땅 다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하게 되면 쉐입을 모두 보여줄 겁니다. 원하는 쉐입을 찾았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계시면 비율 깨지지 않게 예쁘게 그려집니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요. 쉬프트는 도움이 끝났으면 나중에 놓으시고요.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적당하게 크기나 방향도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 문제에 보시면 그 모양에 대해서 색깔과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색상을 바꾸실 때는 쉐이프 레이어의 앞쪽에 미리 보기 썸네일이 있어요. 그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쉐입을 누르시게 되면 앞쪽에 조그만 썸네일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깔 값을 넣는 창이 나와요. 9966cc.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하도록 하죠. 드랍 섀도우 그림자.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넣어주는 단추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꽃 모양도 찾을까요? 꽃 모양에 대해서는 색깔 값 두 가지 제시되어 있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고요. 색깔 값을 잘 찾아서 넣어주세요.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이로군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복사할 때 컨트롤 J 누르면 복사가 된다라고 했었죠.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할게요.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 쓸 거다라고 위치 찍을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들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옵션 창에서 찾아주십시오. 에이리얼의 볼드. 글자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세요 라고 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에디터가 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색깔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으니까요. 아래쪽에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지시된 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를 넣고 나면 적용되는 방향도 꼭 살펴보세요. 왼쪽이 보라색, 오른쪽이 노란색인데 우리는 위와 아래로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앵글 값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방향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도 같이 주고 올게요. 스트로크.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별 말은 없지만 글씨가 요만큼 휘어져 보이죠? 그건 여러분들께서 워프 텍스트라고 꾸겨주는 기능을 찾아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워프 텍스트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아크, 아치, 플래그 여러 가지 형태 선택을 하시면 미리 보기로 바로 보여요. 혹시라도 휘어진 방향이나 강도가 다르다면 밴드 값을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될 텐데 최종적으로 저장하기 전에 레이어의 효과는 빠진 게 없는지 혹시 순서는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 보시게 되면 400에 500짜리 커다란 이미지는 JPG로 10분의 1로 줄인 40에 50짜리는 PSD로 저장해라 되어 있네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는 방 마련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파일의 이름은 불만이 없고요. 포맷만 JPEG로 저장을 하시면 첫 번째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는 끝났고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이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면 돼요.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이번엔 PSD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짓죠.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네요.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400에 500짜리로 맞춰 줄 거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그대로 갈게요. 오케이. 눈금자가 보이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화면에 맞추겠습니다. 손바닥 툴 더블 클릭.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액자부터 제작을 하고 그 위에다가 오브젝트들을 얹겠습니다. 일단 2급의 2번을 불러오도록 하죠. 저는 빈 공간이 있어서 빈 공간 더블 클릭할래요. 이미지 안에 있습니다. 2급의 2번. 이미지가 우리 거 종이보단 좀 많이 커 보이네요. 내 건 지금 400인데 여기는 600 넘어가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보다는 조금 넓게 잡아볼까요? 어차피 여기는 손에 우유가 가운데 좀 들어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450 정도로 비슷하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게 되면 이 정도 느낌이군요. 손목이 종이에 걸리고 우유가 가운데쯤에 있고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2급의 2번에서 갖고 온 겁니다. 라고 맞출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는 조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액자로 하나 써먹을 친구가 더 필요하죠. 깔끔한 이미지 하나와 오돌도돌 액자 하나 더 필요하니까 복사를 하도록 하죠. 컨트롤 J. 하나 더 복사된 친구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이름도 좀 정리할게요. 액자라고. 액자를 제작할 적에 필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패치워크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ABC 순서대로 찬찬히 찾으시면 돼요. 아티스틱에 보면 패치워크 P에서는 안 보이는군요. 차근차근 찾으시면 되겠고요. 패치워크는 텍스처에 있습니다. 패치워크 OK. 얼마만큼의 구멍을 뚫어야 되는지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좋겠죠. 왼쪽이나 오른쪽도 50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네요. 60 정도로 가이드라인 뽑을게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 하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이죠? 50보다 조금 더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더 드래그해서 340, 345 이 정도로 갈게요. 위에서 아래로도 뽑아주시면 되겠죠? 안내선을 뽑았으니 여기 기준으로 해서 네모나게 선택하도록 할게요. 렉탱글러 막기. 대강 잡으셔도 안내선이 있기 때문에 척척 붙을 겁니다. 반딱반딱 빛나는 요 범위를 지워주시면 될 텐데요. 결과물 보시면 모서리가 살짝쿵 둥글게 다듬어져 있군요. 선택한 거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 가셔서 수정을 좀 할까요? 모디파이. 동글동글하게요, 스무스하게 라고 하면 얼마만큼 다듬어 드릴까요? 라고 반지름 값을 줘요. 5에서 10 사이 어떤 숫자든 상관없습니다. 적당히 오케이 하셔서 모서리의 둥글기를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수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정도 범위 좋은 것 같아요. 딜리트 지워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안쪽에 테두리도 넣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선은 아닌가 봅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는 드랍 섀도우를 해라 라고 따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선은 레이어 스타일을 빌지 않고 위쪽에 있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거기에도 스트로크 선이 있죠. 선의 두께 값은 5고요. 색깔 값은 F6개 흰색.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도 적용하도록 하죠. 선택 영역 반딱거림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해제하도록 할게요. 액자가 끝났으니 다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쭉 순서대로 맞춰 작업하시면 되겠죠.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급의 3번 데리고 왔고요.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크기 조절할 때 비율 깨지면 안 예쁘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가면서 크기 조절하세요.
방향을 빙그르르 돌려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십시오라고 해서 안쪽에 콩들만 빨갛게 물들였군요. 필요한 부분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시고요. 이미지 메뉴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어저스먼트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요 라고 가셔서 휴가 색깔이에요. 색깔 값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빨강색으로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더 이상 반짝거리는 필요 없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했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로 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4번도 데리고 오죠. 이 급의 4번은 레이어 스타일만 좋네요. 베벨앤 엠보스. 글자를 얹겠습니다. 지시된 사항들은 쭉 맞춰두는데요. 글자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군요. 그럴지라도 웹텍스트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레이어의 순서 흩어진 게 없는지 아니면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한번 더 보시고요. 액자를 만드느라고 뽑아놨던 요 가이드라인은 굳이 필요 없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면 깔끔하게 오브젝트들만 남아요. 이 친구를 커다랗게 저장할 때는 JPEG 그리고 10분의 1로 줄였을 때는 PSD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맷을 JPEG 저장.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할 거예요. 경로와 이름, 포맷도 PSD 딱 맞군요. 저장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이 400짜리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에 이름 줄게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이즈는 600에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배경색이 지정되어 있군요. 물감을 짜놓도록 할게요. 색깔을 C 6개 회색이로군요. 그 색깔을 가득 채울 거니까 에디트에 필 채워주십시오.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클릭 2급의 5번. 이미지가 우리 거보다 굉장히 많이 크죠?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440 좀 넘치죠? 높이를 400이라고 했더니 폭이 모자랍니다. 일단 모자라지 않게 갖고 올게요. 한쪽만 600으로 맞춰서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2급의 5번에서 갖고 온 거니까 레이어의 이름도 좀 바꿔놓도록 하죠. 결과물을 보니까 컵이 왼쪽에 있군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 바꿀 수 있죠. 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거울처럼 반사시킬 거니까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엔터. 필터를 주도록 할게요. 드라이 브러쉬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갈 거예요. 첫 번째에도 필터 갤러리가 열렸네요. 요거는 앞서서 사용했던 필터를 그대로 적용할 때 쓰는 거고요.
우리는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새로운 필터를 찾을 거니까 세 번째 필터 갤러리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도록 할게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거 그릇 모양 그대로 보이고 있죠? 여기 컵의 윗부분 이 부분이 안 보이는군요. 마스크를 씌워서 가려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가 보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서 하얀색 마스크 씌워줬습니다.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는군요.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이미지를 가릴 수 있는데요.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게요.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색깔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색깔로 구분이 된다면 클릭하셔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보여야 되니까 여기는 흰색으로 둘 거고 저자는 안 보여야 되니까 여기는 검정색으로 가릴 건데 우리는 지금 그라디언트가 검정색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라고 방향을 맞춰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슝. 얼추 비슷한가요? 여러 번 반복하셔서 결과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2급의 6번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픽셀렉션보다는 폴리곤 라소 툴 이용해서 직접 그려주시는 게 더 빨라요. 이미지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죠. 위쪽에 옵션, 쉐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들어 있어야 잘 보일 것 같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모양을 찾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 쉬프트 눌러주세요.
똑같은 쉐입이 더 필요하다면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해서 쓰는 게 빠르겠죠? 나머지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타이핑하죠.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자가 이렇게 꼬깃하게 구겨져 있다면 업텍스트 적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업텍스트 스타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크하고 아치 좀 더 차이가 나죠. 플래그와 라이즈 이것도 좀 차이가 있죠. 결과물 보시고 그거 꼭 모양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글자에 대해서 지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의 크기도 두 가지, 색깔도 두 가지 지시가 되어 있네요. 결과물 보시고 색깔과 크기 누구한테 지정을 해줘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치가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배치하셨던 분들은 가이드라인도 지워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하는 건 JPG, 10분의 1로 줄이는 건 PSD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보시고요. 커다란 이미지는 JPEG로 저장을 할 겁니다. 오케이. 이미지를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고 확인해 주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2급의 9번. 이미지 사이즈는 맞춰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페인트 더프 찾을 거고요. 2급의 10번. 크기를 줄일 때 쉬프트 눌러서 비율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방향을 뒤집어 줄 때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오퍼시티라고 해서 불투명도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오퍼시티라고 100% 진하게 보여주세요 라는 건데요. 요거 80%라고 했더니 뒤쪽이 좀 묻어나죠? 이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구 모양의 잘 이어서 보이네요. 잘라주는 거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이 친구는 크지 않으니까 그대로 데리고 올 거고요. 전구 모양만큼 가려줄 거니까 전구를 그려줄게요.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위쪽에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죠. 쉐이프, 필 색깔이 들어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이프에서 찾아줄게요. 전구 모양을 찾아서 그릴 적에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을게요.
전구 모양만큼만 잘라서 보여줄 건데요. 클리핑 마스크를 할 때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이 되는 친구는 아래 깔릴 거고요. 잘 이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질 거예요. 2급의 12번 그림이 그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옮겨줄 거고요. 잘 이우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전구 모양만큼 잘라져요. 이미지의 배치 적당하게 바꿔주시고요. 2급의 12번은 필터를 줘야 되겠군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크로스 해치를 찾겠습니다.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차근차근 찾아보세요. 도형도 그렸으니까 도형에 대한 지시사항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도형 선택하시고 FX,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이너 섀도우,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두셔야 다음에 그 위에 올라오게 될 거예요. 2급의 13번.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새로운 쉐입을 찾겠습니다. 쉐입들 그려줄 때 왼손의 도움 받으세요. 쉬프트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글씨들을 얹어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도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600에 400 JPG 파일을 세이브 할게요.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하시고요. 포맷을 JPEG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1, 40으로 줄여주게 되면 조그맣게 줄어들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이 PSD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2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